자, 이제 52회 기출문제 무역규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수출입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는, 자, 정답은 4번인데 틀린 것만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기업 뒤에 독일 현지 법인이 외국에 있죠, 얘도?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기업 E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여기 지금 세 가지 동그라미 친 부분이 키워드인데, 일단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해설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자, 수입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일단 물품의 흐름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이동하던가,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안 고치고 그냥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해도 되긴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유상으로 하던가, 또는 다 목에 해당하던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 목을 잘 알고 있느냐로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기업 E에서 프랑스 기업 E에서 생산한 걸 우리나라 기업 T, 즉 독일에 있는 기업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수했는데 무상으로 지금 인수했죠. 그래서 무상이기 때문에 얘는 수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무역법령상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유상이잖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나머지 선지들은 그냥 그럴만한 것들이에요. 어떤 뭐 규정을 알고 있느냐 보다는 이 정에 해당하지 않는 애가 얘밖에 없어. 4번. 자, 2번. 대무역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2번 단문 보시면, 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자, 복습 한번 할게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입금 확인한 금액. 요게 또 우리 수출 실적 인정 금액 자주 나오죠. 복습 한번 하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입금이래요. 입금이요. 돈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고, 무채물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출 신고라고 하는 건 세관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겠습니다라는 건데, 무채물,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 부호, 문자, 음성 이런 걸 내국 물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죠. 무채물이잖아. 형태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신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금일로 본다. 늘 나오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무역 사례와 대무역법령상 거래 형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A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도해를 그리세요. 우리나라 기업 A는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을 중국에 있는 기업 B에 생산을 위탁했대요. 생산을 위탁했기 때문에, 판매를 위탁한 게 아니죠. 생산을 위탁했기 때문에 일단 위탁 판매 수출은 날라갑니다. 그럼 정답은 1번과 3번 중에 하나야. 위탁하고 원재료 일부를 공급하고 있음. 생산 제품은 여기서 뭐 전량 일본으로 수출해도 되고 다시 돌아와도 되고, 어찌됐건 위탁 판매 수출의 정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 가공무역의 정의고요.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다 수출로 잡는 것이 바로 위탁 가공무역이었고요. A는 위탁 가공무역. 자,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B는 중개무역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 C는 베트남에서 음식 재료를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수입 대금의 차액을 취함. 음식 재료는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거지, 보세구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얘는 뭐야? 중개무역이지. 즉,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지금 음식 재료를 수입해서 보세구역 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건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구역이 관세를 보류하는 지역이고, 뭐 우리나라의 영토긴 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관세 부과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구역까지 들어온 건 괜찮다 이거예요. 중개무역에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자, 이건 바로 맞춰야 되는 거고,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 헷갈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신경 쓰지 말고, 요거는 나오는 순간 바로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 맞추면 어떻게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자, 수출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와 인정 금액. 잘못된 것은, 나머지 선지도 다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1번, 3번, 4번 다 잘 나오죠. 2번 보시면, 위탁 가공된 국가에서 외국으로 판매된 입금 총액이라기보다는 그 판매액에서 우리가 수출한 금액, 그리고 가공한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만 실적으로 잡는 거죠. 총액을 잡으면 너무 과다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수출 실적이. 그쪽 나라에서
부가가치 창출한 부분까지 우리나라가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늘 나오는 거 무역업 고유번호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선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밑줄 산자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자, 2번 즉시의 동그라미. 자, 한국무역협회장에 신청할 경우 뭐 3일 이내 발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받은 즉시 해줘야 되는 여기에 날짜 넣어서 자주 틀리게 하는 선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오답이죠. 무역거래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기존 무역업 고유번호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20일 이내에 변동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 대표자 바뀌었다고, 주소 바뀌었다고 맨날 폐기하고 다시 하면 얼마나 번잡하겠어. 그러니까 20일 이내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하기만 하면 절차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무역업 고유번호 자체가 승계 자체가 가능하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다. 승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지 은근히 자주 나왔었죠. 자, 6번. 외화획득의 범위 또는 외화획득에 준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얘는 복습을 해버립시다. 그냥. 대무역법 영제 26조 외화획득의 범위를 보시면 자, 수출 그리고 국제 주한국제연합군 유엔군이죠. 그 밖에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우리가 유엔군에 팔면 걔네들은 우리한테 뭐를 줘? 외화를 주지. 그러니까 외화 획득을 보는 거야. 선지 2번 같은 경우. 대금을 달러로 받고 이게 지금 외화라는 표현이잖아. 외화를 받고 주한미군에 군용품을 제작해 납품하였다. 달러 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자,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한 것으로서 산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그리고 외화 획득에 준하는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아니라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외화 획득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한다. 뭐 어찌됐건 수출을 어디서 보내든 간에 얘로부터는 어때? 돈을 받는 거잖아. 우리가 누구를 속해시켜주건 그건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지금 달러 벌이를 한다는 거니까 1번. 자, 멕시코의 축산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외화로 받고 외국의 식품업체로 수출을 알선해 주었다. 맞고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이죠, 규정. 대무역 관리 규정 쪽으로 하시면 외화획득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 보세 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보세 지역에 있는 외국인한테 물품 공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화획득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달러 벌이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선지 4번 보시면 원화를 받고 여기가 틀린 부분이죠. 외국인한테 원화를 받는다는 행위는 물론 좋은 행위예요. 근데 초점은 뭐야? 외화 획득에 지원이 있는 거니까. 자,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여하는 경우 선지 3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자,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이게 잘 안 나오다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고요. 2, 3, 4번도 체크하십시오. 자, 전략물자 판정 유예기간은 2년, 그리고 서류 보관기간 5년, 그리고 4번이 특히 중요한데 자, 넘버링 하세요. 수출허가 1번 동그라미, 상하허가 2번 동그라미, 경유 또는 환적허가 3번 동그라미, 중개허가 4번 동그라미 이렇게 각각 끊어서 몇 년이냐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다 합쳐서 뭐야? 다 1년이에요. 1, 2, 3, 4번 넘버링. 그래서 가끔 선제는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하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그럼 2번이 틀린 답.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